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의 이해 8주차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광지의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관광지는 태어나서 번성하고 죽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죽지 않게끔 진시황이 돼서 유지를 시켜라. 그런데 유지가 진시황은 실패를 했지만 관광지는 유지를 하고 있죠. 쉽게 관광지는 아닙니다만은 대규모 테마파크 같은 경우요, 디즈니월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매력물을 공급을 하죠. 물론 그들이 끊임없는 매력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영화라는 문화 컨텐츠가 있죠. 오사카인가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죠. 거기서 아직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그 해리포터죠. 해리포터.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그게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 그걸 갖고 새로운 또 매력물을 만들죠.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분이 3학년에 가면 저하고 문화관광론이라는 과목을 합니다. 문화관광론. 그것도 사실은 만들어낸 과목이죠. 근데 앞으로 이거는 문화 컨텐츠예요. 문화 컨텐츠. 뭐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코로나 사태는 끝이 날 것 같고 하면서도 끝은 안 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희망 고문하다가도 지치고 이제는 추스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강의도 가고 있고요. 어쨌든 갑시다. 관광지 발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광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광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나 한번 알아보는 거죠.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누는데요. 내적 요인은 관광지 안에 있는 요인, 안내. 외적 요인은 관광지 밖의 요인. 아니 교수님,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제가 늘상 얘기를 하죠.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민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돼요. 그런데 변화를 따라가는 것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죠.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봅시다. 지금 얘기하기도 짜증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 소비가 늘었다는 거죠. 그죠? 언택트.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배달의 민족을 할 줄 몰라요. 배달의 민족 앱도 없고요. 제 핸드폰에 깔려 있지도 않고요. 집에서 뭐 집사람하고. 근데 우리 집에서 배달의 민족을 하는 사람은 주로 저희 아들,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저희 집사람은 배달의 민족 거의 VIP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밖으로 나가는 걸 못하게 하니까 그 안에서 어찌어찌 해보려 하다가 전혀 해보지도 않던 배달의 민족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장 매스컴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거는 40대 50대 남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전까지는 안 했는데 살기 위해서 주문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그 문화는 계속해서 가겠죠. 교수님, 그게 관광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당장 급격하게 상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죠.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그것들이 관광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원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관해서 관광 자체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관광 자원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겠죠. 자, 내적 요인. 자, 첫 번째는 자원 요인과 두 번째 지역 사회 요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력성. 일단 매력적이어야죠. 왠지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그게 매력이요. 매력은 끄는 힘이라고 그랬죠. attractiveness. 끄는 힘.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아무 집이나 아무 카페나 안 가죠. 왠지 모르게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 그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매력적이죠. 물론 그 매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어쨌든 관광자원의 매력성이 내적 요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쾌적성이요. 여기서는 amenity라고 했는데 둘째 줄에 이런 말이 있죠. 쾌적한 숙박시설, 식음시설, 지방교통시설 및 그곳에서의 유흥시설도 포함한다. 그래서 부산 특히 해운대는 세계적인 해변이에요. 세계 여행을 다녀보진 못했어요. 몇몇 나라들을 가보긴 했지만 바다와 바로 붙어서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있는 해수욕장은, 해변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렇게 규모가 큰 것도 어려워요. 큰 것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 안에 각종 숙박시설, 놀이시설이 있죠. 가장 큰 쾌적한 숙박시설이요. 또 먹을거리도 많죠. 그죠? 가장 단점이라고 하면 항상 그 회의를 가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야간에 놀거리가 없다. 그래서 야간에 놀거리를 뭔가를 제공을 한다면, 아직까지 그거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게 없어요. 그나마 뭐 광안대교 야경 정도라고 할까요? 그거를 부산에 그렇게 관광 전문가도 많고 관광도시가 되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그게 없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갈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올 때 뭔가를 자꾸 안 그러면 넘어가죠. 그래서 부산도 케이블카 열풍을 받아서 송도에도 케이블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송정 뭐 쪽에 광학 케이블카 논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도 있고, 어쨌든 쾌적성이요. 매력적이어야 되고 깨끗하고 각종 시설들이 인접해 있어야 돼요. 됐고요. 지역사회 요인으로 나가봅시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는 지역 내 인구, 연령, 구성, 소득 수준, 산업구조, 토지 이용 현황 등. 근데 복잡하게 그렇게 할 거 없이 이렇게, 그러면 부산 자체의 요인에 의해서, 부산 자체의 요인도 관광 자원의 외적 영향 요인, 내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건 뭐냐면 지역사회 인구 같은 경우요.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는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 중이죠. 어느 지역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20대 초반에 남녀 대학생이 가려고 하는 곳에 가면 맨 어르신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다. 그러면 그곳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닥 방문하고 싶은 곳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지역사회 자체의 활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움직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그다음에 인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연령 수준, 그 다음 소득 수준, 이것도 관광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죠. 옛날에 캄보디아 갔을 때인가요? 갔는데 톤레사 포수라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앙코르와트 갔다 뭐 하면서. 근데 그때는 뭐 일 때문에, 학교 때문에 갔다가 잠깐 갔던 것 같죠. 네, 그랬던 기억나요. 그때 그 일정은 여행버스를 탔어요. 그 부분 일정만 관광사에서 제공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갔는데, 관광객 중에 어느 분이 가이드가 톤레사 포수에 갔는데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손님 한 분이 헌 옷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좀 전달했으면 한다. 그래서 모두들 그런 좋은 일 하시는데 그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톤레사 포수는 캄보디아에 있는 건데 너무너무 커요. 마치 바다 같아요. 근데 주변은 무지 가난해요. 거의 뭐 찢어진 옷 진짜 얼기설기 메고 그냥 수상 비슷한 데다 가옥하고 현지에서 나는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관광 자체가 발전, 톤레사 포수 자체를 보러 오는 사람은 조금 있기는 하나, 다른 여타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관광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산업구조 이런 것도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낮았는데, 제가 부산 처음 내려온, 제가 2000년에 내려왔죠. 2000년 내려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부산의 모든 길은 컨테이너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죠? 항만물류가 대세죠. 그래서 점점 관광 쪽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백스코도 만들고, 그죠? 각종 지금은 북한 안에다가 뭐라고 그래야 돼? 음악당 그런 것도, 문화회관 같은 것도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됐고요. 토지 이용 현황, 뭐 녹지가 얼마큼 있어요. 근데 뭐 당장은 급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0페이지 마케팅 활동.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있나 모르겠네요. 이봉구 교수님하고 하는데 잠깐 요 반 페이지이기 때문에 요것만 갖출게요. 마케팅 활동에서 셋째 줄에 있죠. 기존 상품을 갖고 기존 시장에 침투하는 단계. 그러니까 외적 마케팅 활동이 내적 마케팅을 얼마나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기존 관광 상품을 갖고 기존 시장에 침투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존 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 세 번째는 새로운 상품으로 기존 시장에 파고드는 단계. 마케팅을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는 부산에 없는 걸 만든다고 그랬죠. 여러분한테 프로젝트 하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과목에서 핵심은 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새로운 없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기존 시장, 부산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들이 즐기게끔 만들 건지, 아니면 부산시를 떠나서 지리적인 시장만 생각합시다. 밖에 외부에 전라도, 전라도 아니면 강원도에서 사람들을 오게 할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 그죠? 있는 걸 만들어도 되고 있는 걸 변형해도 되고, 아니면 있는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만 새로 만들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마케팅 시간에 자세히 하는데,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상품을 갖고 기존 시장에 침투하는 단계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침투하려니까 가격의 조정, 광고 예산 증가, 광고 문항 수정, 뭐 그런 걸로 해서 할 수가 있대죠. 쉽게 말하면 기존 상품인데 기존 시장 사람들이 안 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가격의 조정. 어저께 창원 시정발전연구원에 계신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창원에 거기에 바다에 사업으로 들어가는 뭐죠? 이거 왜 아무도 짚라인 생겼다고 그랬죠? 이용객이 별로 없대요. 왜? 굉장히 매력적인데 왜 없을까? 1회 타는데 45,000원인가 그렇대요. 3분인가 밖에 시간이 안 된대. 물론 들어갔다 배 타고 나오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4,500원으로 내려가면 바글바글 하겠죠. 물론 이제 그 밖에 이제 생각할 건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광고 예산 증가.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죠. 부산을 알리는 거죠. 서울역, KTX 타고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에도 부산 지역의 광고 홍보판을 보기가 힘들어요. 대학들의 홍보 광고판은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포장하거나 광고 문화. 그러니까 I love 뉴욕 그것도 문화이거든요. 왠지 뉴욕에 가보고 싶고 갔다 왔다는 표시가 그래서 많이 따라하죠. I love 서울, I love 부산 그런 거예요. 다이나믹 부산 여태까지 그걸 슬로건으로 내놓았습니다만 그닥 그렇게 맥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장을 생애주기별, 사회집단별 그리고 지리적으로 세분화시킨다. 그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거는 시장을 생애주기별. 그러니까 앞에서 관광지 생애주기 설명을 했죠. 근데 사람들도 생애주기가 있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라이프 사이클. 생애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30대 초반에 신혼부부들이 많으면 그들은 조그만 아이가 있고, 그죠? 그럼 그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절, 그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고령층이 많으면 고령층이 위주로 하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패시브한 거, 액티브하지 않고 그냥 산책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런 쪽으로 시장을 세분화를 해야 된다. 사회 집단별로 한다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30분 내에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부산이 오기 있으면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데 2시간, 4시간 그렇죠. 그걸로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단계에서 새로운 매력 구조를 추가시키고 4단계에서는 신상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적절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다가 쭉 하고 읽기만 했는데 키포인트는 키 컨셉은 그거죠.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죠.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고. 교수님, 아무래도 창의적인 생각은 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밟은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 교육 시스템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입식 교육이란 말이죠. 힘들죠. 핀란드인가요? 스웨덴인가요? 거기서는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그러죠. 야외 학습 시간에 우리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들을 데리고 학교 뒷산을 간다고 그래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생물 시간에 그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뭐 그런 거요. 쌍떡잎 식물은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나와서 떡잎이 2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하는 거. 외떡잎 식물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하는 거, 그런 거죠. 우리는 쌍떡잎 식물은 2개가 나오고 외떡잎 식물은 하나가 나오고, 쌍떡잎 식물에는 뭐가 있고 외떡잎 식물에는 뭐가 있다. 그거 외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외우는 방법도 가르쳐주잖아. 쌍으로 나온단 말이야. 쌍으로 한 쌍, 두 쌍, 2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왜 혼자 외롭다 하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핀란드라고 칩시다. 거기는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이겠죠. 생물 시간이죠. 어쨌든 뒷산에 간대요.
애들 막 풀어놓고 놀면 어떤 애가 이렇게 하고, 선생님 얘는 하나만 나왔어요. 선생님 얘는 2개가 나왔는데요. 그럼 선생님 놀란다죠. 신기하다. 야, 왜 얘는 하나만 나왔지? 얘는 왜 2개야? 이상하네. 똑같이 나오든 2가지 나오든지 또 하나만 나오든지 해야지 왜 이래? 선생님 왜 그렇지? 끝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서 또 책을 찾아보고 그림책을 보고 과학책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끊임없이 왜 그럴까? 그걸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렇대잖아요. 와, 어떻게 그런 걸 찾았니? 너 대단하다요. 그러면서 얘들아 얘가 찾아봤는데 이렇대. 그럼 딴 애들도 또 나도 찾아봐야지 하고 찾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왜, why,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자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히 이 관광 쪽은 왜 사람들이 재미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재밌게 해줄까? 왜 이렇게 비싸게 할까?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부산에 그나마 유일한 동물원이 이제 폐장을 했죠. 문을 닫았어요. 그죠? 그러면 찾아보세요. 왜 닫았을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동물원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그 도시는 관광도시가 돼요. 그나마 있는 것도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광도시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아니면 여러분 프로젝트로 그냥 부산에 아파트 많은데 해운대를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세계적인 동물원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것도 괜찮죠.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저기 할 거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요. 그 환경 무시, 법령 무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 무시. 뭐 하려고 그러면 환경법에 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건 돈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2학년 요때가, 원래는 1학년, 옛날에 학부 갈 때 1학년 때인데 1학년 요때가 제일 낫죠. 왜? 무식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3학년, 4학년 되고 다니면 다른 과목들을 배우고 하다 보면 제약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생각할 때는 그런 걸 개 무시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해운대 바닷가에 그 해운대 뭐죠? 신도시 싹 밀어버리고 대규모 테마파크 만들어도 되겠죠. 그런 걸 구상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가 점점 자라서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것과 조합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쌍둥이 외떡잎 식물을 한 것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기존의 오래된 교수한테 오래된 지식을 전수받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니죠. 그걸 바탕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죠. 앞으로는 점점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예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을 하려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행업, 항공, 호텔, 숙박, 음식업 다 망한다고 그랬죠. 바보처럼 질문을 해보세요. 아니 코로나 사태인데 왜 항공이 망해? 답 나오죠. 이동을 못하니까. 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죠. 그럼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해 버리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마케팅 단계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거지. 요걸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왜 안 돼? 이걸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케팅 하는 것까지 하고 동영상은 항상 2개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 자원에 의해 8주차 첫 번째 동영상 강의였고요. 여기서 끝냈고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